어서 오세요.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 마지막 시간 제52강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한 기독교 복음화 방법론에서 찾는 서구의 벽 넘기 전략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은 지난해 2022년 4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해 오늘까지 매주 목요일 5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제1강 한류학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한류학의 토대 마련을 위해 강의를 한류학 원론, 한류사, 한류 비평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5주간에 걸친 한류학 원론 시간에는 한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역사학적 관점, 진화생물학의 미메틱스적 관점, 복잡계의 시나제틱스적 관점, 철학의 구조주의적 관점 등 주변 선행 학문의 이론적 체계를 차용해서 규명해 봤습니다. 또 12주간에 걸친 한류사 시간에는 Long Distance Trade, 원거리 교역이라는 제리 벤틀리의 역사소설 동력에 기반해서 한류의 생성 과정과 생성 요인, 한류사 시대 구분,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시대, K-팝을 메인스트림으로 한 2차 한류시대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33주간에 걸친 한류 비평 시간에는 무엇이 한류토피아를 꿈꾸게 하는가? 한류 문화로 땅 따먹기, 초민복 합체 한류 무엇을 실어 나를 것인가? 뉴노멀 한류토피아 이타와 공존의 세상,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 등을 주제로 서구의 헬레니즘 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문화 한류이즘의 영원을 위한 염원을 담아봤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젊은이들의 예지가 이를 위해 한데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한 기독교 복음화 방법론에서 찾는 서구의 벽 넘기 전략. 우리는 지난 제47강 헤브라이즘 부자 관계로 본 기독교 정신, 효와 믿음 편에서부터 지난주 51강 기독교와 유교, 표층 가치의 유비성까지 5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유교 철학과 서구의 기독교 정신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가치의 유비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표 맨 아래에 있는 심층의 효와 믿음, 이것이 서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표층의 가치, 사랑, 정의, 순명, 계명, 인, 의, 예, 지라는 유교와 기독교적 가치의 유비성은 한류가 서구의 벽을 넘어 헤브라이즘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 문화로 진화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해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각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긍정적 징후들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BTS는 이족 문화 간 결합이라는 그들의 음악적 도전과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문화 K-팝 한류이즘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BTS는 타 장르, 타 지역, 타 민족의 음악을 결합하는 끊임없는 이족 문화 간 실험을 통해서 K-팝이라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K-팝의 확장은 영화로도 이어집니다. K-팝 Lost in America가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지균 감독과 이 영화의 제작자로 나선 CJ ENM,
그리고 영화 인터스텔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제작자 린다 오프스가 공동 참여하는 이 영화는 가상 5인조 K-팝 그룹 All For You가 주인공인 로드 무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입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VR, AR, 메타버스 등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가상세계, 이들과의 결합 시도, 그리고 소재와 장르를 넘나들며 세계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세계문화 한류이즘의 창조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서구의 벽은 존재합니다. 2년 연속 그래미상 수상에 실패한 BTS의 경우도 어쩌면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구의 벽을 효과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은 그 실론적 방법론을 가톨릭의 절충주의적 복음화 방법론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963년부터 1978년까지 15년간 재임한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1976년 현대 세계에 부응하는 선교의 방향을 논하는 현대 복음 선교 에바겔리 눈티안디를 발표합니다. 현대 복음 선교 48항은 민간 신앙을 대하는 복음 전파의 자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민간 신앙을 대할 때는 사목적 배려를 제공하면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 신앙에 대한 수용성, 인정성, 해석, 평가, 정화, 조화 및 화합성을 언급합니다. 이를 원용할 때 서구의 벽넘기 방법론적 실론 제1단계는 서구 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의 자세입니다. 현대 복음 선교 48항은 인정성과 수용성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고 유의 깊게 민간 신앙을 고려하도록 요청하면서 내적인 자원과 부인할 수 없는 가치들을 통찰하도록 한다. 이는 선교 현지에서 만나게 되는 민간 신앙을 그들의 자체적 토속 신앙으로 인정, 수용하는 데서부터 복음화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이 복음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 제사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한류의 서구 문화 접근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 문화 간의 결합을 위한 첫걸음이 서구 문화에 대해 섬세하고 유의 깊게 그들의 문화를 고려하면서 내적인 차원과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가치들을 통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복음 선교 48항은 이어집니다. 사목자는 부정적 선입견과 불신을 버리고 민간 신앙에 접근해야 한다. 여러 인종과 민족의 정신적 유산을 존중하고 선호하며 형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종 문화 간의 결합을 위해 한류가 서구 문화에 대해 어떤 수용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이 권고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서구 문화에 대한 선입견과 불신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에 접근해야 합니다. 타 인종과 타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선호하며 형제애를 가지고 그들의 문화의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절, 절문의 도를 취해야 합니다. 형제를 가지고 그들의 정신적 유산을 존중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그들만의 문화적 표현형이 어떤 것인지 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유전자형 위에 그들의 문화적 표현형을 입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1단계 인정성과 수용성은 필수입니다. 방법론적 실론 2단계 해석과 평가입니다. 현대 복음 선교 48항은 해석과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간신앙 현상은 복합적이며 파악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간신앙 안에 내재된 심오한 가치의 생성은 과거와 같이 오늘날에도 복음의 씨앗을 아직 불안정한 상태로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복음의 씨앗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비옥한 풍토를 조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목자는 민간신앙에 내재된 심오한 가치가 복음의 씨앗을 성장케 하는 비옥한 풍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류 또한 서구 문화의 기독교적 가치가 한류 문화의 풍성함을 위한 비옥한 풍토가 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현대 복음 선교 48항은 이어집니다. 민간신앙이 갖고 있는 제반 가치, 즉 축제 감각, 단결성, 연대성, 창조된 현실감과 섭리의식 등과 같은 풍요로움을 선용하면서 복음적 메시지의 전수를 위하여 믿음을 심화시키기 위해 종교생활의 증진을 위해 또 신앙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민간신앙의 영능, 카리스마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법론적 실론 2단계 해석과 평가는 한류의 이종 문화 간 결합이 서구 문화의 영능을 취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한류의 이식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의 카리스마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문화 한류가 보다 풍성하게 꽃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방법론적 실론 3단계 정화입니다. 현대 복음선교 48항은 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간신앙은 민간 전승의 노래와 미신적이며 마술적인 요소들, 삼위일체적이며 그리스도적인 평등성 등등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그런 형태의 경우가 있다. 반드시 순화와 정화의 작업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의 이종 문화 간 결합 과정에서도 순화와 정화의 단계는 필요합니다. 뉴노멀, 이타와 공존의 세상 한류토피아의 구현을 위한 가치에 부합하는가의 적절성, 적합성 여부가 순화와 정화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세계문화, 건강한 한류이즘의 창조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방법론적 실론 4단계 조화 및 화합성입니다. 현대 복음선교 48항은 조화 및 화합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민간신앙은 민간의 심성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신앙이 집단주의화 또는 단순한 퇴마 그룹 등으로 쇠퇴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민간신앙의 부분적인 요소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임의로 또는 함부로 제거하거나 과소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민간신앙을 이해하면 민간신앙은 복음화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며 지름길이 됨을 알 수 있다. 교황 바로 6세 이 같은 권고문을 차용하면 서구 문화는 서구인들의 심성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또는 함부로 제거하거나 과소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서구 문화를 이해하면 서구 문화는 한류 확산의 훌륭한 수단이며 지름길이 됨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복음선교 48항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민간신앙 안에서 예컨대 아시아인의 본래적 전통문화 안에서 아시아인의 고유한 모습과 표현으로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서구적인 문명의 흔적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아시아인에게 있어서 아시아인의 얼굴로 드러나고 이해되어야 한다. 아시아인에게 있어서 아시아인의 얼굴로 드러나고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 3개의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보는 서구적인 모습의 마리아상입니다. 왼쪽 사진은 스페인의 성 베네딕토회 산타 마리아 데 문세라트 대수도원에 모셔져 있는 검은 성모상 라 모레네타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5년 제작된 조각가 오채현 씨의 작품입니다. 현재 바티칸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상이 우리나라 한국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시아인의 얼굴로 드러나고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문화 간 결합에 의한 새로운 세계문화 한류이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적인 문명의 흔적으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인의 전통문화 안에서 서구인의 고유한 모습과 표현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류이즘은 서구인에게 있어서 서구인의 얼굴로 드러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류가 한국적 색채 입히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서구 문화와의 조화와 화합에 실패한다면 한류이즘의 영원성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톨릭의 아시아 복음화 전략과 방법론은 서구의 벽을 넘으려는 우리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서구 문화의 이종 문화 간 결합에서 현대 복음 선교가 요구하는 조화와 화합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조화와 화합이 새로운 세계문화 한류이즘이라는 창발 현상을 낳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인으로 하나 된 이타와 공존의 세상 한류토피아가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6절에 이 같은 말씀이 구현되는 세상, 이것이 기독교적 한류토피아가 아닐까 합니다. 한류이즘은 통합체입니다. K-팝 한류이즘, 드라마 한류이즘, 영화 한류이즘, 게임 한류이즘, 웹툰 한류이즘 등등등 계열체의 한류이즘의 총합입니다. 한류토피아는 세계인의 문화정신, 한류이즘이 꽃피는 세상입니다. 지난 1년간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을 열심히 구독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류가 영원히 번성하기를 기원하면서 타작의 5분 한류학교실은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실온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